크리메이커TV 제6화 와불과의 전쟁 2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메이커TV의 BJ 금박바입니다. 네. 지난 방송 일자를 보니까 7월 24일에 마지막 방송을 했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너무나 더웠는데요. 이제 방송을 한 달가량 쉬게 된 것도 바로 이 폭염 때문입니다. 이제 더위를 먹어서 그간 방송을 못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건물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더위에 너무나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가 무슨 사우나도 아니고 온도가 한 36도에서 38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린터가 좀 말썽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서 좀 에어컨도 설치하고 이제 바깥에 있던 3D 프린터를 안쪽 사무실에 다 옮기고 또 사무실 자체를 이렇게 챔버처럼 구성을 하느냐고 방송을 좀 못 찍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3D 프린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주변 환경 온도가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도 이번에 통해서 좀 깨우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너무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온도는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니까 이제 가능한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는 주변 온도를 좀 맞춰주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아무도 방송 안 찍냐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좀이 아니라 많이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저희가 연습 삼아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건 거의 구독자가 0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방송 오랜만에 찍었더니 키보드에 먼지가 좀 가득합니다 지금. 네. 쓸데없는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와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불은 흔들다, 떨다 이런 뜻이고, 한국말로 이제 꿀렁꿀렁, 네,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기계의 진동이 출력물에 나타나는 것을 와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Z축 와불에 의해서 나타나던 현상을 와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확대돼서 출력물 겉면, 이제 외벽이죠. 외벽이 고르지 않는 현상을 와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해석법을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카플링 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4편 이거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카페에 이제 닉네임 후끼님께서 카플링 체결 방법에 대해서 또 정말 중요한 꿀팁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주셨죠. 네, 굉장히 띵작입니다. 띵작. 네. 요 주소를 첨부해 드리니, 반드시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타이밍 벨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요 사진은 굉장히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이 사진과 같이 3D 프린터가 이제 움직이죠. 예, 모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모터는 회전하는데 이제 축은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기술이 3D 프린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냐에 따라서 프린터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선형 직선화 운동 이렇게 부른다고 하던데, 제가 또 기획과 출신 아니라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아무튼 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벨트 풀리 구조고, 두 번째는 요 리드 스크류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벨트 풀리 구조는 이게 정확하고 고속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터나 레이저, 마킹기, 조각기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리드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레드 로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 리드 스크류, 볼 스크류, 각산 볼트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저속에 좀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뭐 큰 라우터, CNC 라우터 기계 같은 거 보시면 거의 리드 스크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페에 저희가 또 이제 프로파일하고 리드 스크류를 사용해서 그 CNC 전용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고속 운동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3D 프린터의 용도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드 스크류를 잘못 사용하시면 프린터가 좀 부서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 스크류를 사용하실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너트를 절대 고정을 시키지 마시고 이 너트를 그냥 잡아주는 형태로 스토퍼 형태로 잡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 이 3D 프린터는 이 벨트와 풀리 구조를 많이 사용하죠. 이 구조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 뭐 자동차 이런 데도 다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구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문제점이. 이게 벨트를 사용하여 그 원형 회전을 하면 이제 축과 축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격이 생기게 됩니다. 유격이. 그리고 그 풀리 같은 경우에는 홈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피치, 그러니까 요 간격이죠. 요 간격. 볼록 튀어나와 있는 간격이 넓은 벨트를 사용하면 양쪽의 풀리에 또 유격 없이 막 체결하기도 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자전거로 따지면 이게 변속기어 있죠. 변속기어 나오기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뭐 울퉁불퉁한 곳에 지나가거나 뭐 조금 페달을 엇박자로 밟으면 막 페달의 체인이 빠져버리는 거랑 동일한 증상입니다. 우리 3D 프린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보세요. 이쪽으로 이동할 때 요렇게 요 구간 보이죠? 요 구간. 요 베어링도 이쪽에 보시면 요렇게 요 구간 요게 유격입니다. 유격. 네. 요런 유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풀리, 벨트, 풀리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사실상 좀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런 텐션기죠. 텐션기 이런 벨트를 유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요런 텐션기를 이용해서 요게 이제 뭐 풀리라든지 베어링으로 요쪽 벨트를 밀어 줌으로써 이렇게 팽팽하게 사용을 하는 게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요게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보세요. 이 자동차 엔진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쪽 부분이 베어링이죠. 베어링인데 이게 유격을 보상해주는 텐션기 역할을 하는 거고, 다른 엔진도 요쪽 부분 보시면 이쪽 부분 보이죠? 이렇게 벨트를 밀어서 딱 그러니까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요 엔진도 보시면 요쪽에 보시면 다 이게 텐션기입니다. 텐션기.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벨트를 밀어서 유격을 없애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옳은 방법이고요. 뭐 조금 다르면서도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자전거 뒷변속기죠. 뒷변속기. 네. 뭐 제가 사진은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뒷변속기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변속기도 그러니까 체인을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유격을 체인과 체인 사이에서 그 유격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급 자전거일수록 뒷변속기가 그 체인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막 체인이 빠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거 자동차 엔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벨트가 느슨하면 또 와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와불이. 물론 뭐 벨트가 느슨하면 출력물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지만 뭐 크리메이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3D 프린터는 이런 벨트 그리고 풀리, 이런 베어링 구조를 사용해서 별도의 텐션 장치가 없더라도 벨트를 꽉 조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요게 한쪽 면이 그냥 회전만 시킬 수 있는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벨트 홈에 꽉 끼어서 그러니까 유격을 없앨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요 화면에 보여드렸을 때는 살짝 요게 유격이 있었는데, 요거를 한 칸만 더 딱 당겨주면 이제
꽉 조여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이죠. 네. 하지만 이게 벨트를 너무 지나치게 조여버리면 이 모터 축에 부하를 많이 받아요.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안 좋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꽉 조여주기보다는 사실 이런 그 텐션 스프링을 이용해서 좀 그 유격을 잡아줍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벨트의 유격 때문에 와불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좀 특정 면, 그러니까 뭐 큐브를 뽑는 데 했을 때 뭐 앞면만 나타난다든지 뒷면만 나타나든지 옆면만 한쪽 면만 나타난다든지 다 이런 게 이런 벨트의 유격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저희도 사실상 요거를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유심히 살펴보니까 뭐 다른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이런 벨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요런 그 벨트 분리 구조의 문제점을 최소화한 것이 바로 코어 프린터가 있죠. 코어 프린터. 코어는 그 카테시안이랑 달리 여기 보시면 요 보세요. 요 벨트 빨간색 벨트 쪽 보시면 이런 그 유격을 보상해주는 텐션, 요거 전부 다 베어링입니다. 베어링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쪽 초록, 그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개나 달려 있어서 유격이 거의 없는 선형 운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코어를 어떻게 운동하는지 좀 잠깐만요. 이거 제가 어떻게 요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세요. 요거 밑에를 보시면 요거에 잘 누가 정리를 해놨죠. 요게 코어 프린터 치면 나오는 공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 델타 X, 요 델타 Y, 요 위로 향하는 게 델타 Y라고 한다고 딱 왠지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된 것 같네요, 갑자기. 자, 보세요. 요 델타 X랑 델타 Y를 더하면 이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더하면 얘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갈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랑 더하고 좌변은 좌변끼리 진짜 수학 선생님 된 것 같습니다. 요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델타 A만 남죠. 맞죠? 2분의 1 델타 A, 2분의 1 델타 A 더해지고 요거 델타 B는 상쇄됩니다.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 마이너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델타 X 플러스 델타 Y는 맞죠? 요거 플러스 요거, 그러니까 요쪽으로 가는 거는 우변에 델타 A니까 요로 가는 거죠. 요게 델타 A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어디 있죠? 요 펜을 보시면 보세요. 델타 A란 말이 모터가 요쪽으로 회전한 거, 요쪽으로 회전하면 요 X랑 Y에 두 개 더하면 요 대각선 방향이겠죠. 이쪽으로 회전을 하면 축은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이렇게. 뭐 어떻게 지우죠? 아이고,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다. 자, 다음. 그러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더. 이거를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반대로, 아이고, 어디 갔냐. 네. 얘를 반대로 회전하면, 이거 잘 안 보이네요. 네. 검은색. 검은색도 잘 안 보인다. 초록색. 얘를 모터를 이쪽으로 회전하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네, 여기로 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잘 보셔야 돼요. 얘 x를 반대쪽 마이너스 델타 x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없어질 거고 얘는 없어질 거고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랑 요렇게 봅시다. 요거를 진짜 수학 선생님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해볼 건데 마이너스 델타 x는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델타 a 플러스 델타 b 맞나요?
헷갈린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요게 왼쪽이 마이너스 델타 x이기 때문에 얘랑 또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랑 또 사라지겠죠. 우변이 잘 집중하셔야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얘랑 사라지고요. 맞죠? 얘랑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b만 남고 얘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b만 남기 때문에 요 방향이랍니다. 요 방향. 그러니까 모터가 이 방향이면 어떻게 되죠? 요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얘는 일로 간다는 겁니다. 요쪽으로. 아, 이거 제가 요건 뭐야, 펜을 지우고 하면 설명을 제대로 한 거, 설명은 제대로 했어요. 네, 제대로 했는데 요거 좀 펜이 난잡하네요. 저거 돌려서 좀 계속 보세요. 돌려서.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볼게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아까 요쪽으로 빨간색 요쪽으로 회전하면 얘가 여기로 간댔고 얘는 요쪽으로 회전하면 일로 가기 때문에 얘랑 동시에 돌면 축은 요렇게 가겠죠. 요게 코어입니다. 코어. 아이고 어렵다. 네,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코어인데 제가 왜 지금 코어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어 방식이 그 벨트 풀리 구조의 유격 문제를 거의 해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어가 그 카테시안 프린터들에 비해서 좀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그 설명들을 계속 잔잔한 설명들 계속 드리는 게 조금 이제 자작하시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벨트의 유격 문제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제가 그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페에 제가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아니요. 네. 카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를 미리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와불과 여기도 와불을 감소시키면 2, 이 첫 번째가 카플링, 두 번째가 요거 한번 볼게요. 같이 요거 쫙 했고, 잘 보세요. 요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보세요. 축이 움직이면서 벨트가 조금 씹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벨트 수평이 안 맞아서 그래요. 요것도 저희가 최근에 아니죠. 뭐 올해 초인데 이제 와불에 대해서 저희도 스스로 저희 내부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막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 벨트 홈에 있죠. 벨트가 끝까지 안 들어가 있던가, 요런 식으로 벨트가 끝까지 안 들어가 있던가, 요 풀리의 위치가 잘 안 맞으면,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벨트, 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벨트가 씹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또 진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출력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소하는 방법이 요 풀리를 풉니다. 일단 풀리를 풀고, 얘를 보세요. 얘를 이렇게, 지금 이거는 2.0 버전이에요. 2.0 버전. 요게 2.0 버전이, 보세요. 요것도 지금 1.0 버전도 한번 볼까요? 1.0 버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와셔 있죠. 얘가 이쪽 위쪽으로만 달려 있어요. 그런데 2.0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딱 달려 있죠. 위아래로 이렇게 달려 있어서 요게 훨씬 더 그 벨트의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요거는 우리 또 크리메이커 카페 지킴이 별반님께서 힌트를 주셔서 적용을 시킨 건데, 지금 우리 1.0 같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게 X축은 영향은 많이 안 받지만 Y축 같은 경우에 수평이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도 이제 2.0 보면 Y축인데 요게
위아래로 이렇게 딱 그냥 벨트가 딱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죠. 요거는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 대로 얘를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보면 이게 요 풀리 있죠. 요 풀리가 위치가 잘 안 맞으면, 지금은 근데 저희가 2.0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 개량을 해서 이게 지금 괜찮은데, 얘 위치가 어떻게 박혀 있냐에 따라서 얘가 좀 수평이 안 맞아서 벨트가 씹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풀리를, 무드볼트를 빼서, 얘가 이제 위아래로 요 있죠. 요 무드볼트 얘를 빼서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놓은 다음에 얘를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해보면 이 풀리가 적절한 위치에서 딱 멈춰요. 딱 그 상태가 수평이기 때문에 다시 딱 조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카페에 보였던 글을 다시 참고하시면서 요거를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서 좀 정확히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할 겁니다. 다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또 벨트 하면 그 가장 또 좋은 구조가, 사실 벨트는 지금 요렇게 이제 한번 감는 것보다 일직선으로 두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직선으로 두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크리메이커 에듀 버전 쪽에 Y축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벨트가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얘가 이런 식으로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벨트가 한번 휘감아 돌지 않고 이렇게 앞뒤로 딱,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벨트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X축은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없어서 기존하고 동일한데, 네, 이렇게 크리메이커 에듀 Y축 같은 경우에는 벨트를 일직선으로 아예 선형으로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와불을 좀 최소화했다는 것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뭐 거의 지금 정신이 나가서 지금 저도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두서가 너무 없는데요. 이게 그 벨트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사실상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리드 스크류를 사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벨트가 조금 그 프린터에는 굉장히 적합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텐션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뭐 풀리의 위치를 잘 조절을 하시면 만약에 이제 벨트에 의한 와불이 나타났을 때 좀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다음에 또 그 이제 와불 뭐 3편이나 이런 데는 또 이제 온도 관련해서도 와불이 많이 나타나요. 또 압출량이나 온도 때문에도 와불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기회를 잡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찍는 이유는 내일부터 또 2박 3일간 울릉도에 워크샵 겸 교육을 가게 되는데, 갔다 오면 또 안 찍어질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찍었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울릉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만 밖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주제는 저희가 지금 SMPS에서 아답터로 전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 버전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답터로 바뀌게 되면 PID 온도 제어를 좀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에듀, 이거 의도치 않게 에듀를 제가 에듀까지 이야기했는데, 요 에듀가 곧 아마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초 정도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낌없이 정말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